안녕하세요. 의대코치 정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비 의대맘들에게 아이가 의대 가는데 왜 영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특목고나 의대 입시 성공을 위해서 영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의치학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재원이 도움이 될까요? 자, 이 문제는 많은 우리 예비 의대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은 도움이 된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 차별화된 학생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는데요. 교과, 서류, 면접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영재원 부분은 서류, 즉 학생기록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현 중1 아이들부터는 교과가 점점 절대평가화 되기 때문에 교과에서의 변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목고나 의치학을 지원하는 아이들의 교과 수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서류와 면접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서류, 즉 학생기록부인데요. 교과가 서류를 낼 수 있는 자격 기준이라면 학생기록부는 아이의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학교에서 수업만 듣고 학원에서 선행만 많이 했다고 해서 아이의 학생기록부가 뛰어나지지는 않습니다. 자, 입학사정관들이 불러서 면접을 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학생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재원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자, 둘째는 일반 학교에서 경험 못하는 학생 중심의 개인별 탐구학습을 통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핵심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의대나 특목고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역량이 과제 집착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공 적합성, 리더십 등인데요. 일반 학교 수업은 많은 학생 수와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재원의 수업 방식은 대부분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학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폭넓은 학습 기회와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아울러서 지역의 다양한 아이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보는 경험도 최상위권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만으로도 의치학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영재원을 경험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영재원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의대코치 정사부 채널의 예비 의대 맘들을 위해서 영재원 100%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대 입시에 영재원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만드시려면 영재원 수업 중에 아이가 관심을 보인 주제를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쓰게 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재원을 들어가서 프랙탈에 대해서 아이가 배웠는데 매우 흥미 있어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도 읽혀보고 영상도 찾아보게 하고 궁금한 것은 영재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께 묻기도 하면서 프랙탈 관련 탐구 보고서를 써보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재원을 다니는 동안 몇 개의 주제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영재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꼭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후속 탐구 과정이 없다면 의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영재원을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자, 영재원에서 공부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라도 학생기록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개인적인 탐구 보고서를 쓰게 하셔야 영재원을 다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재원의 종류에는 대학부설 영재원과 교육청 영재원, 영재학급 등이 있는데요. 특히 예비의대맘들이 주목하셔야 될 영재원은 바로 대학부설 영재원과 교육청 영재원입니다. 자, 이 영재원들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학생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제들을 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부설 영재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머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대학부설 영재원 중에서 서울교대 영재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대나 연대 영재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육청 영재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교대 영재원은 모집 분야가 초등 융합과정과 중등 융합과정이 있는데요. 초등 융합과정은 수학심화 과정, 과학심화, 정보심화 이렇게 뽑고 있고요. 중등 융합과정에서는 수리정보심화, 과학심화를 뽑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현 초3, 초4, 초5 학생은 초등 융합과정으로 현 초6 학생들은 중등 융합과정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자, 입학 지원 시 제출할 서류에는 입학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수학 심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한 건에서 최대 3건까지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많은 어머님들이 당황하셨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예전의 영재성 입증 자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꼭 수학 관련해서 문제풀이만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 역사, 사회 과목 등 아이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자유탐구대회 출전 경험자나 창의력대회 출전 경험자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학전람회 요약서나 발명품 경진대회 출전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 설명서도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이런 대회도 놓치지 마시고 평소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올해 서울교대 전형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혹시 영재원 입학에 도움이 되는 대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1차 전형은 서류평가, 온라인 과제평가, 그리고 2차 전형은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온라인 과제평가는 작년 과학 심화 과정의 경우 총 4가지 과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주어졌는데요. 1차 시는 그림자 관찰하기, 2차 시는 페트병 장난감 관찰하기, 3차 시는 국화꽃 탐구하기, 4차 시에서는 진자의 규칙 탐구하기 등으로 결코 쉽지 않은 주제들이기 때문에 서울교대를 준비하시려는 예비 의대맘들께서는 미리 과학적 교과 역량을 키워놓으시고요. 과학 관련 독서도 꾸준히 시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교대 영재원은 보통 120명 선발에 대략 1,500명에서 1,700명 정도 응시를 하고 1차 선발로는 1.5배수인 한 180명 정도를 선발한 후에 2차 면접에서 최종 선발이 됩니다. 자, 2차 면접 평가는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하고요. 진행했던 과제에 대한 내용이나 자기소개서 내용,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9월에 묻지마 지원하지 마시고 서울교대 영재원 대비는 가능한 한 일찍 준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서울교대 준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대 진학에 도움이 되는 대학부설 영재원 중에서 서울교대 영재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대 영재원과 연대 영재원, 그리고 교육청 영재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내 아이가 의대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대를 꿈꾸는 예비 의대맘들이 진짜 의대맘이 되는 그날까지 의대코치 정사부가 함께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